지금 회사에서의 괴로움, 그리고 또 기쁨이 나라는 사람의 성적표, 즉 결과가 아니란 말입니다. 매번 똑같은 관점이라는 길을 따라가다가 넘어진 다음에 자기 자신, 그리고 남 원망만을 늘어놓습니다. 경고드립니다. 이 영상은 회사에서 입은 상처를 보듬어주는 영상이 절대 아닙니다.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고통에서 탈출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거나 괴로운 하루가 반복되는 일상 속에 갇혀 있으면서 탈출할 생각조차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출구를 제시하는 영상입니다. 먼저 탈출에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관점 다각화, 착각 부시기, 여유 만들기.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으신다고요? 네. 그래서 좀 더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관점 다각화. 자신의 현 관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살짝 틀어서 상황을 더 다양하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착각 부시기. 내 관점이 당연하게 여기는 부분들을 파악하고 그것을 깨부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유 만들기. 내 삶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기 위한 원동력으로 필요한 여유를 직접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 관점 다각화를 다루겠습니다. 관점,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 바로 이 관점이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이 손바닥 있죠? 이 손바닥 뒤집어 보세요. 쉽죠? 근데 손바닥은 원래 뒤집는 것이 아니다는 관점을 가진 사람이 손바닥을 한번 뒤집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그러면 아무리 손바닥 뒤집기처럼 쉬운 일일지라도 어떤 관점에 갇혀 있으면 자신의 힘으로 손바닥을 못 뒤집습니다. 남이 와서 뭐 어떻게 뒤집어 줄 수는 있겠죠, 힘으로. 뭐 또 우연히 어떤 경험을 통해 뒤집히는 것도 맛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러면 내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뒤집은 것이 아니니까 전적으로 외부 요인에 의존하여야 되고, 못 뒤집는다는 관점에 갇혀서 못 뒤집는다는 결과값을 미리 정하게 되고, 당장 손을 뒤집어야 되는 필요가 발생하더라도 스스로 손을 못 뒤집으니까 자기 파멸적 예언처럼 실제로 못 뒤집게 됩니다. 손바닥을 뒤집을 수 있다고 관점만 틀어도 손바닥을 한번 뒤집어 봐야겠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열리고, 그러면 그제야 자신의 힘으로 손바닥을 뒤집을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주체적으로 뒤엎어버린 손바닥이야말로 외압과 스트레스로 인해 억지로 또는 우연으로 뒤집힌 손바닥보다 그 여운이 짙고 울림이 오래 갑니다. 회사에서의 일상과 동떨어진 예시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같은 내용을 회사에 접목해 풀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관점을 다양하게만 만들어도 정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숨쉬듯 당연하게 넘겨 짚어서 발생한 관점의 문제를 조금 괴롭더라도 자세히 살펴보고 달리하자는 말입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틀렸어.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잘못했어. 상대 탓이야. 저 사람은 책임을 안 져. 나는 정상인데 회사가 잘못되었어. 회사는 정상인데 내가 잘못되었어. 회사는 원래 이래야 되는데 안 그래. 상사가 원래 이래야 되는데 그 인간이 별로야. 후배가 기본이 안 됐어. 아무리 상사라도 선은 좀 지켜야 하지 않나? 근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어쩔 수 없어.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라 절대로 안 바뀌어. 이렇게 많은 문제를 바라보고 느끼는 관점과 문제의 원인에 대하여 퉁치고 매번 귀찮다고 대충 뭉뚱그려 넘어가는 내 감정적 반응을 스스로 합리적인 생각이라 착각하고, 또 이미 결과값을 다 정해놓고 감정을 방패 삼아 정당화하고 넘어가려는 행동일 뿐입니다. 자기 자신은 속이지 말자고요. 정리를 한번 하자면 대개 누군가의 일방적인 탓이 아니에요. 내 탓을 엄청나게 하면서 자책할 필요도 전혀 없고요. 남의 탓이라 원망하면서 수동적일 필요도 전혀 없어요. 누군가의 탓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이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로 관점을 달리하면 잘잘못을 따지려 드는 그 본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잘잘못 싸움이라 느끼고 이기고 지는 문제라고 접근하면
항상 제자리 걸음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점에 갇혀 있기 때문에요. 물론 처음에는 관점을 트는 연습이 좀 어렵습니다. 단박에 절대로 되진 않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면 일상에 적용하기 쉬운 것에 비해 내 인생에 미치는 파급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3단계를 모두 다 시청하시고 직접 일상에 적용시키는 연습을 해보신다면 삶이 1도씩 천천히 변화되어 결국 180도까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이 살면서 겪는 문제를 은유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회사원 A씨가 집에서 회사까지 가는 길에 돌부리가 있다 칩시다. 그 길을 갈 때마다 넘어져서 몇 번 다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만약 꼭 그 길로만 가야 된다면 돌부리가 있는 부분만 피해 가거나 다른 길을 찾아서 가거나 심지어 돌부리가 만만해 보이면 뽑아 치워 없애거나 그러겠죠? 누가 같은 길을 매번 똑같이 가서 걸려 넘어지겠어요. 그리고 나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거기다 돌을 박아놨냐고, 누구냐고, 왜 거기에 돌을 놔서 계속 무고한 사람을 다치게 하냐고, 누가 빨리 이 돌을 안 치우냐고, 돌을 좀 누가 미리 좀 치워놓지라고 불평불만만 늘어놓겠어요. 안 그래요? 정말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정말 웃긴 건 살면서 겪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매번 똑같은 관점이라는 길을 따라가다가 넘어진 다음에 자기 자신 그리고 남 원망만을 늘어놓습니다. 여태까지 같은 길로 가서 계속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면 이제 안 넘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새로운 길이라 해도 넘어질 수는 있겠죠. 안 넘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도 100%의 확률로 넘어지는 길보다 낫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회사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의 본질을 어떻게 바라보면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바로 회사의 생존과 회사 안에서의 나의 생존이라는 두 가지 관점입니다. 또 상사는 상사이기 이전에 한낱 인간이라는 점, 후배도 후배이기 이전에 인간이라는 점, 여러분도 저도 회사 사람들도 다 똑같이 부족하고 미완성이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런 인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점을 바탕에 항상 깔아두고 회사의 생존 그리고 회사 안에서의 나의 생존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회사라는 큰 틀 안에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 회사의 생존을 목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생명체라 한번 상상해 봅시다. 회사는 회사의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을 선택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회사는 회사의 생존이 항상 1순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자신의 생존에 유리한 구성원들로 최대한 구성하고 승진시키고 또 잘라낼 것입니다. 반대로 공무원과 같은 안정적인 조직은 생존에 큰 지장이 없어서 변화를 추구할 이유가 딱히 없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회사의 틀 안에서 작동하는 여러분은 회사에 소속된 이상 회사의 프레임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존을 회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살아남는 과정과 이 회사 내에서 내가 살아남는 과정이 부딪히면서 많은 마찰과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생존이라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내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각자의 입장에서 생존이라는 관점에서 풀어나가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회사에서의 괴로움 그리고 또 기쁨이 나라는 사람의 성적표 즉 결과가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 나에 대한 마침표가 아니에요. 단지 회사가 회사의 생존을 위하여 나에게 요구된 것들에 지금 당장 부합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앞으로 쭉 부합되거나 부합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이 아닙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양해지셨을 겁니다. 비단 회사의 생존이라는 관점과 그 안에서 생존하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관점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한 관점으로 회사 생활을 바라보고 느낄 수 있고
한 관점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시야를 넓혀가는 연습을 한다면 내 자신이 스스로를 가두어 놓은 틀을 깨고 탈출하여 정신적 자유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은 이어서 2부 착각 깨부시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존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